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교묘한 영향력 아래 놓이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만큼이나 은밀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심리적 조종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자율성과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 혹시 지금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는 항상 이런 불안감에 시달려야 할까?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명확한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 심리적 조종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조종적인 관계는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이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통찰처럼 조종은 관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고통의 일종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 말투, 그리고 숨겨진 심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심리적 조종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이런 질문을 해라. 날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구분된다는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가 당신을 조종하려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리적 조종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사와 같습니다. 독사는 조용히 다가와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죠. 조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조종으로 수년간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지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사 같은 조종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조종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일 뿐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이런 말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방어벽을 무너뜨린 후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거나 여러분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이익이 충돌하거나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혹은 여러분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 드러납니다. 조종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계획적인 조종자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듯 여러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신뢰를 얻은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시키거나 조종합니다. 계획적인 조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빨리 친밀감을 형성하려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행동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정상적인 관계 발전 과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친밀감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비판이나 조언보다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죠. 너는 옳아. 내 판단이 맞아. 라는 말로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부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들은 도움을 무기로 여러분을 조종하려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저 사람은 너에게 좋지 않아. 라며 여러분을 고립시켜 의존도를 높이려 합니다. 이는 조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비계획적인 조종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관계를 맺지만 상황이 변하거나 이익이 충돌할 때 또는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조종적인 행동을 선택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기심에 휩쓸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비계획적인 조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때로는 매우 친절하다가도 때로는 냉담하게 변합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들의 감정과 판단이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런 조종자들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그 관계가 끝났는지를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고 과거에도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모두가 나를 배신했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조종자들은 종종 이중인격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쉽게 바꿉니다. 오늘 어라고 말했다가 내일은 비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과 가치관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조종자들은 여러분의 약점과 불안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는지를 파악한 후 그것을 활용해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너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나 아니면 너를 도울 사람이 없어. 라는 말로 여러분의 의존도를 높이죠. 건강한 관계는 독립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자들은 소문을 퍼뜨리는데 능숙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발설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한다면 여러분이 없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난히 말을 많이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절제할 줄 알고 타인의 비밀을 존중합니다. 이처럼 조종자들은 특정한 행동 패턴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알고 경계한다면 여러분은 조종의 고통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조종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조종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을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서로를 배신하고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욕의 원동력이 자아 중심적인 동기부여를 가지며 이것이 갈등과 조종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종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조종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조종을 예방하고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종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조종을 일으키는 주요 심리적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조종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불안감, 낮은 자존감,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죠. 이들은 마치 인형극의 조종자처럼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지휘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억압하며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통제 욕구가 종종 자기애적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타인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인 것이죠.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극심한 불안감이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여 다시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상호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지배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타인을 조종하려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내면에 깊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과 복종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조종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그 감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이해하겠어? 와 같은 말들은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여 깎아내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이 더욱 도드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여 조종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갈수록 조종자는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가장 흔한 조종의 원인은 단순한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이익, 욕망, 편의를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거나 더 큰 이익을 주는 관계가 생기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쪽이 더 큰 이익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균형을 항상 계산합니다. 그들에게 우정, 신뢰, 의리는 실용적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강한 조종자들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주고받음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마치 장부를 기록하듯 누가 더 많이 주었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따지죠. 이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며 여러분에게 연락할 때도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안부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오죠. 그리고 더 좋은 기회나 더 유리한 관계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기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단지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의외로 많은 조종이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비난받을까봐, 혹은 관계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선제적으로 타인을 조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합니다. 내가 먼저 떠나야 상처받지 않는다. 내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결국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을 희생시키거나 조종합니다. 그들의 조종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조종자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심리적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요인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출됩니다. 조종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째, 조종은 종종 조종자 자신의 내면,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런 심리적 요인을 알면 조종의 징후를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와 자율성의 근본적인 파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조종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아무리 잘 붙여놓아도 균열의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속은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종의 심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조종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조종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자율성과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관계도 깊어질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조종은 이 기초를 무너뜨림으로써 관계를 붕괴시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종을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옛 선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종을 예방하는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노어에는 야인무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박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조종을 피하는 첫 번째 원칙은 신중한 인간관계 형성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조종을 예방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몇 마디 대화만으로 상대방을 친구라고 부르고 깊은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시간이 검증합니다. 공자는 3, 4, 5이기라 했습니다. 3번 생각한 뒤에 벗을 사귀어야 그 이로움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맺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이 앞서 배운 조종자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익에 따라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종을 피하는 두 번째 원칙은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조종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계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정하는 개인적인 한계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 감정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시간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의 아니오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이는 조종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의 예로는 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주제는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불편해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종종 한쪽이 소진되거나 불만이 쌓여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조종을 피하는 세 번째 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 형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모두 신뢰와 유대감이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킵니다.
그들은 또한 투명성이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호성을 중요시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그 신뢰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이런 관계조차도 적절한 경계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조종을 피하는 네 번째 원칙은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경계심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직감적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감정의 형태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세한 표정의 변화 등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종종 그것은 조종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처하기 위한 핵심 질문들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이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입니다. 조종자는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감정을 무효화하려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하찮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조종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갇혀 있는가? 입니다. 조종자는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며 여러분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죄책감, 두려움 또는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롭지 못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가? 입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며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는 이 관계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입니다. 조종자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여러분의 단점을 과장하여 지적하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해주지 않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도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종당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여러분은 조종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종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제 조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의 교묘한 전략,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조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앞날의 빛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